안녕하세요. 경제맥 진행의 정승윤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오셨죠? 계절의 여왕 5월도 벌써 반이나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미국과 중국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양측 모두 중요한 합의에 이르렀다. 이런 긍정적인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12일입니다. 구체적인 합의안이 나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선물지수 상당히 긍정적인 양상인데요. 나스닥이 현재 시간으로 2.2%까지 선물 시장에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인데요. 우리 시장 지난주 후반에도 외국인이 좀 들어오나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서는 코스피 매수 매도를 외국인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은 담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나가고 있는 양상인데요. 분명 호재는 맞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아직 좀 해결해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슈들이 과연 우리 시장에서 상승 트리거 어느 쪽으로 작용해 줄 수 있을지 오늘 시장에서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분석하고 전략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시죠. 2,600포인트를 앞두고 있는 코스피 시장입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에 비해서는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아쉬운 상황인데요. 2,574포인트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쪽 보시면 기계, 장비 쪽, 건설, 종이, 목재, 증권 쪽까지 오늘 빛을 발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729포인트 선 지나고 있는데요. 상승권입니다. 730포인트를 앞두고 있는 만큼 오늘 이 강세가 유지될 수 있을지 좀 지켜보셔야겠고요. 외국인이 담고 있는 만큼 어쨌든 분위기도 조금 더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기계, 장비 쪽, 이쪽도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코스닥에서는 화학, 의료, 장비 쪽까지 강세 보이면서 지금 시간으로 보시면 1000종목이 넘게 16종목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좀 엔터 쪽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 속에서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시 2분 구간인데요. 현재 시장 표정이 어떤지 김유진 캐스터와 함께 시장 상황 정리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맥 김유진 캐스터입니다. 지난 금요일장 미국과 영국의 회담이 긍정적인 합의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좀처럼 웃지 못했는데요. 코스닥은 1% 넘게 빠졌습니다. 바이오, 2차 전지, 로봇주 등이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끌어내린 겁니다. 네, 이보다 더 중요한 뉴스는요. 바로 주말 동안 진행된 미중 고위급 협상입니다. 양국은 이틀간 논의 끝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오늘 12일 공동성명을 통해 구체적인 협상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수 상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시작보다 0.57% 상승한 2,591.86으로요. 종이, 목재, 건설, 그리고 증권에서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살펴보시면요. 마찬가지로 0.58% 상승한 726.21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9시 15분경에는 한 차례 출렁였으나요.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비금속과 건설, 그리고 화학 쪽에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10시 50분을 기준으로 보실 텐데요. 이 장 초반부터 매수와 매도를 오가면서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보시면요. 개인과 외국인 물량 덜어내고 있고요. 기관은 물량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기관이 2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오전에 매수했던 외국인이요. 매도로 포지션을 변경했습니다. 코스닥 살펴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 사들이고 있고요. 개인은 덜어내고 있습니다. 기관 3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개인은 매도로 전환을 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거래량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10시 30분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네,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지난주에 거의 낙폭을 만회하더니 오늘 보시면요. 6% 이상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29,75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체코 원전 계약에 제동이 걸렸지만 최종 무산 확률이 낮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한 증권사에서는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올해부터 매년 4조 원 이상의 SMR이 수주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10일 미국은요. 원전 에너지 용량을 100기가와트에서 400기가와트로 4배 확대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중국과 러시아에 비해서 원자력 발전이 뒤처졌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바로 두 번째는요. 재건과 관련한 기대감을 반영한 건가요? 전진 건설 로봇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무거운 건설 기계주까지 오늘 재건주 강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SY 스틸텍 그리고 SY 재건주들 좋은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진 건설 로봇은요, 북미 그리고 국내의 콘크리트 펌프카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북미 성장률이 좋습니다. 과거 재건 이력을 통한 우크라이나 재건 대장주에 등극하기도 했었죠. 이 북미 건설 시장 성장세가 지속될 경우에 안정적인 매출 확대 이를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오늘 코스닥에 상장한 롯킷 헬스케어도 보시겠습니다. 67% 이상 올라서요. 18,43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 그리고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재생의학 전문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인데요. 롯킷 헬스케어의 바이오 프린트는 환자의 자가세포와 인체 무해한 물질을 섞어서 피부 조직과 비슷한 환부 패치나 장기를 출력한다고 합니다. 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장기 재생 플랫폼의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HD 현대에너지솔루션입니다. 한 대선 후보가요, 농가의 태양광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햇빛 연금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도별로 봐도요, 국내 신재생 발전 비중이 작년에는 10.6%, 또 20년에는 6.6%에 비해서 이제 쭉 올라오고 있는 건데요. 하나솔루션과 OCI 홀딩스 등도 5월에 3% 이상 오르는 등 이 태양광 관련한 주가요,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HD 현대엔솔 6.42% 오른 34,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걸 다음 장 넘기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입니다. 바로 SY 스틸텍인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휴전 협상을 위한 직접 대화를 제시하면서 대동기업 SG, 프리엠스 등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이들은 아스콘 중장비 기계 공급을 사업을 하고 있어서요. 우크라이나 복구 사업에 참여할 것이라는 전망을 받고 있는데요. 강관 제조업체인 SY 스틸텍, 우크라이나 재건에 필수적인 철강제 수요 증가에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가 되면서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을 했었죠. 그러나 이번 협상은요, 아주 실질적인 재건 사업 추진 가능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장 넘겨보시면요, 16% 오른 6,19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 바로 삼양식품입니다. 국내 상장사 가운데 주가가 100만 원을 넘은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일했는데요. 오늘 삼양식품이 장 초반에 100만 원을 돌파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황제주에 등극을 했었고요.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35% 이상 증가해 실적 성장이 예상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성장은 불닭볶음면에 대한 관심, 그리고 수요 증대, 생산 능력 확장과 유통 채널 확대 등에 따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여러 증권사에서는요, 목표 주가를 바로 120만 원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코스피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내내 눌려있던 LG에너지솔루션 소폭 상승을 했고요. 5위 단에서 유일한 황제주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쉬어갑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름세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D램 가격 인상에 나선다는 소식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SK하이닉스도 2% 이상 더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 보이고요. 현대차 18만 원까지 내려가기도 했었죠. 미국과 영국의 관세 회담에서 관세 일부가 경감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금요일장 상승했었는데요. 추가적인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번에는 코스닥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로봇주와 바이오가 금요일장 모두 약했는데요. 일부는 반등을 주고 있는데 HLB 그리고 알테오젠 여전히 빠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소폭 상승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전 시황 설명드린 김유진 캐스터였습니다.
네, 김희진 캐스터와 함께 오늘 오전장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는 시장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투자 아이디어들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리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뭐 뉴욕 시장은 미중 협상 좀 보고 가자라면서 한산한 분위기였는데요.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은 사실상 지난 한 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좀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시장 난이도가 너무 높았었던 한 주였다.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주간 브리핑 먼저 이어서 설명드리면, 자, M7 기준으로도 좀 엇갈린 흐름 자체가 같이 놓여져 있는 상황이에요. 자, 각각의 지금 일단 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반등 흐름 자체 보여주고 있고요. 자, 오늘자 좀 강한 흐름 자체 더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지금 애프터마켓, 프리마켓 기준으로 지금 일단 급등을 보여주면서 현재 내용보다는 지금 일단 전반적인 반등 흐름 자체를 가져가고 있는데,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자 종가 데이터에 대한 내용 자체를 보면 헬스케어 섹터에서 일단 큰 낙폭 흐름 자체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역시 트럼프가 이제 뭐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지금 일단 뭐 관세 내용 자체를 가져가면서 사실상 이제 좀 약세로 보여줬었던 테마였다, 섹터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구글 같은 경우는 뭐 애플 이제 부사장이 나와서 이제 좀 얘기했었던 내용 자체가 이제 검색량이 줄고 있다. 자, 정확하게는 뭐냐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사실상 AI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구글에 대한 뭐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구글링 기본적인 검색이나 내용 자체가 계속적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따른 내용 자체로 지난주 단기적으로 7.5% 이상 하락폭을 또 보여줬었던 게 구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일단은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 자체를 다 가져가면서 혼조세나 내용 자체는 좀 많이 지워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리얼 이스테이트라든지 컨슈머 디펜시브 그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헬스케어 섹터 같은 경우, 특히나 헬스케어 섹터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낙폭 흐름 자체 크게 보여주면서 4.6% 하락 흐름 자체를 보여줬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에 우리가 또 가장 크게 일단 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FMC였습니다. 5월 FMC였었는데, 자, 일단 뭐 경제평가로 본다라고 하면 GDP는 1분기 소폭 감소하고 민간 소비는 3%대로 경고하면서 일단은 소비는 둔화, 그리고 이제 장비 및 무역 자산 자체는 투자는 반등 흐름 자체를 보여주고 있다. 자, 임금 자체 인플레이션을 상회하는 속도로 상승 중이다. 근데 일단 총 PC는 2.3%, 그래서 헤드라인은 2.3%, 그리고 코어 쪽은 2.6%.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주지만 파월 입장에서는 장기 기대는 2%에 근접하고 있다. 이번에 좀 사실 좀 나와서 얘기했었던 게 매파적인 발언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최대한 시장이 지금 친화적인 발언 자체를 이끌어가면서 나름의 동결에 대한 내용 자체를 가져갔기 때문에 그 외적인 발언은 지난 발언 같은 경우는 리스크 자체가 너무 커요. 다 트럼프 때문이에요.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갔다라고 하면 이번 내용 자체는 그래도 고용도 나쁘지 않고 지금 현재 물가 자체도 우리가 좀 원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장 자체에서 제가 일단은 좀 바라봤었을 때 관세에 대한 영향이 불확실성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크게 있는 상황이다. 결국에는 물가 상승, 성장 둔화, 그리고 실업 증가에 대한 가능성 자체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 조금 더 지켜볼래? 지금 굉장히 어설프게 금리 인하를 잘못했다가는 이거 뭐 물가도 안 잡히고 이도저도 안 될 수가 있어. 조만간 잡을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자. 기다리자라는 발언 자체를 이번 FMC에서 무려 11번이나 가져왔었습니다. 자, 그 결과 결국에는 당연히 금리 동결 쪽으로 가져왔는데, 금리 동결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다음 FMC 결과인 6월 18일 날 이제 겨우 뭐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인데, 6월 FMC 결과 역시 원래 7대 3 정도로, 사실 뭐 7대 3도 동결이 이제 좀 더 가까운 상황이었었는데 82%대로 올라와 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금리 인하는 두 번을 진행을 하는데, 지금 왼쪽 상단에 제가 지금 가리키는 이 자리값을 좀 보시면요. 6월 18일, 그리고 7월 30일, 9월 17일, 10월 29일, 12월 10일 이렇게 총 5번이 남았습니다. 자, 5번 중에 2번을 해야 돼요.
그죠. 엄청난 지금 사건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 현재 두 번을 가져와야 되는데 6월까지도 지금 현재 동결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작 지점을 7월도 캔슬하고 9월도 캔슬해버리면 그냥 10월, 12월 그냥 어떠한 카드를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무작정 여기서는 금리 인하를 한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카드를 쓰지는 않고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가져갈 가능성이 7월 30일에 열 때는 조금 더 크게 놓여져 있다. 그래서 50%대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 당연히 9월 달은 좀 쉴 가능성이 높고 10월 달 기준으로 10월 혹은 12월인데 제 전망은 12월까지는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관세에 대한 데이터 내용 자체가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 결국에는 현재 시장에 물가 상승을 계속적으로 이끌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간단하게 지금 일단은 또 질의응답 내용 자체도 굉장히 좀 중요했었는데 자, 결국에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죠. 금리 인하 가능성 아직 명확한 데이터 부족하다. 그리고 이제 뭐 3월 금리 인하 가이던스 바뀐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다음 SEP까지 판단 보류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확실히 좀 회피를 하고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은 나쁘진 않지만 그 외적으로 지금 일단 좀 공격적인 대응이나 내용 자체에 대한 해석, 질문에 대한 내용 자체는 좀 답변에 대한 회피감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적으로는 나머지는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를 가져가고 있고요. 그 외적으로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과의 뭐 미팅 요청 여부 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뭐 의장이 대통령에게 이런 요청한 일 없다. 회의는 대통령의 선택이다. 그리고 파월이 지금 현재 파월 의장이 내년 5월까지예요. 그래서 연임 후 잔류 여부에 대한 내용 자체는 물어봤는데 지금 생각하지 않고 현재 임무에 집중할 것이다. 제가 생각하는 지금 파월의 스탠스는 결국에는 끝까지 끌고 가면서 금리 동결을 가져간 상태에서 이번에 두 번 정도의 금리 인하 가장 중요한 적절한 시기에 가져갈 것이고 그 내용 자체가 캔슬되는 거는 트럼프 관세의 영향이다. 그래서 이번 사실 주말간에 중국에서 지금 일단은 미중 간의 협상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리고요. 지난 한 주는 FOMC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행 자체는 큰 변동성 가져갔었던 내용 자체, 섹터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좀 엇갈린 흐름 자체를 보여줬었지만 결국에는 지속적인 우상향을 가리켰었던 상태였다. 난이도 자체는 어려웠어요. 지금 차트 보시면 일봉상 차트인데 오늘자 제외하고 5거래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앞전의 상승 흐름 자체보다는 좀 더 횡보장세, 관망장세였었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한 주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이번 한 주 내용도 많이 준비했으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주 시장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현재 시간 뭐 11시 18분 지나고 있는데 미국 지수 선물이 이렇게나 상승하는 것은 정말 이례적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지금 뭐 나스닥 100은 1.91% 상승하고 러셀 2000은 2% 넘게 상승 중이거든요. 호재 팔아라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시장이 열려도 이런 부분이 반응을 좀 해줄 것이라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현재 얘기를 정말 잘해 주셨던 게 뭐냐면 이럴 때 호재에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해주신 거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오늘 기준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중국이랑 미국에서 이제 5월 12일에 협상 내용 자체에 대한 브리핑 가져올 텐데 오히려 잘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 시장 자체가 어떤 구조냐면 좀 재밌는 구조죠. 앞에 하락 자체가 왜 일어났었나요? 이 하락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트럼프의 무지성, 그냥 무조건적인 관세였어요. 그냥 각국에 뭐 지금 현재 막 테이블 가져와서 니네 우리 관세 이만큼 매기지, 우리도 이만큼 매길 거야, 니네 절반 매길 거야, 뭐 10% 관세 매기는 다른 국가, 뭐 영국 같은 경우도 우리 니네 그럼 상호 관세로 10% 무조건 할 거야. 중국 같은 경우는 예외야. 145% 최대 올라가면서 거의 뭐 사실 칼만 안 들었지 거의 그냥 전 세계를 상대로 거의 미사일 폭격을 가했던 트럼프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정말 맥없이 하락을 했어요. 맥없이 하락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와서 하락을 크게 주도를 해놓고 그 내용 자체 가장 크게 있었던 이 관세에 대한 내용 자체를 본인이
오히려 앞에서부터 이런 관세 리스크가 있었던 상황인데 본인이 취임하고 나서부터 이 리스크를 꼭 없앤 것 마냥 지금 행동을 하고 있죠. 오히려 그러니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옆에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묻지마로 폭행을 해요. 폭행을 하고 나서 "내가 이 사람 치료해 주고 병원 데려가 주고 응급실 보내 줬어." 하면서 "나 잘했지."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이 기대감에 대한 상승 내용 자체의 근본적인 원인은 다 미국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었는데 이번 성명까지 가져와서 다시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이 내용 자체는 사실 기대감이 많이 떨어진다. 오히려 지금 참여자들은 그냥 개인적인 투자자 참여자들은 얘기하신 것처럼 아나운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같은 시장을 보고 어떤 판단을 하면 계속적으로 상승을 또 보여주고 있고 긍정적인 뉴스만 나오다 보니까 '아 이거 좀만 앞에서 샀으면 좋았을 걸. 테슬라 좀 더 앞에서 샀으면 좋았을 걸. 엔비디아도 더 앞에서 샀으면 좋았을 걸.' 하는 자리값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 이제라도 사야 돼. 나만 또 도태될 수 없어.'라고 생각하면서 또 이전에 있었던 또 포모가 발생을 하면서 오히려 개인들의 매수세가 이런 구간대에서 잘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의 이러한 내용 자체 오늘자 호재 가져가면서 기대감까지 키워놨던 이 자리값이 오히려 단기적인 고점을 그리면서 다시금 큰 조정 자리값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 자체 당연히 올라가면 시장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글로벌 전체적으로 긍정적이긴 하지만 글쎄요. 오늘자 결과값은 좀 봐야 되겠지만 오늘자 지금 발표 직후에 오히려 단기 고점 형성할 수 있으니까 리스크 줄여서 여러분들 시장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스크 관리하자. 뭐 칼리 전문가님의 시장 분석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이번 주 발표되는 4월 CPI 그리고 뭐 소매 판매도 중요하지 않나 이런 변곡점에 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경제 지표 발표 일정도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있을까요? 네, 네, 죄송합니다. 자, 이번 주 사실 아직 실적이 끝나진 않은 시점이에요. 그래서 실적 내용 자체를 우리가 좀 판단해 본다라고 하면 월요일 날 오늘자는 이제 폭스 코퍼레이션이 이제 발표가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제가 지난주 금요일 방송에서도 이제 한번 좀 박스에서 언급을 좀 드렸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내용 자체 지금 일단 좀 더블탑 그리면서 앞에서의 상승 대비 기준으로 조정 자리값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재 기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대응 자체는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타성 대응 자체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최대 지금 현재 54달러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좀 바라보신다라고 하면 한 대략적으로 8%, 7% 수준의 내용 자체로 우리가 실적에 대한 내용 자체로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우리가 존재를 하잖아요. 우리 국내 주식 같은 경우도 테마성 내용 자체도 있고요. 당연히 실적에 대한 발표 내용 자체에서 타이밍을 보는 만큼 지금 현재 자리값 기준점이 54달러대까지는 지금 일단 단기적인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에 대한 기대치 내용 자체는 지금 일단 좀 받아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실질 임금이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는 지금 시리미티드랑 진동닷컴이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CPI 내용 자체는 저는 좀 그래도 많이 중요하다. 사실 이번보다는 다음 6월 달이 조금 더 중요할 텐데 갈수록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제 실질적인 관세에 대한 영향력 자체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마저도 들어가는데 다음 달, 다다음 달은 더 중요하겠죠. 협상 결과나 내용 자체. 그런데 이제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앞전에 기업들이 사실 이 관세 영향을 피하려고 미리 사재기를 했었던 품목들이 좀 많이 있었죠. 미리 선제적인 주문 자체를 일부러 이 관세에 대한 영향 자체를 피해 가려고.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또 지워지는 시점 자체가 다음 6월 달에 발표하는 5월 CPI 그리고 뭐 7월 달에 발표하는 6월 CPI 갈수록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번에 영국 협상 내용 자체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영국과에 대한 협상 내용 자체는 이전의 상호관세 10% 유지하는 결과값이랑 그렇게까지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래서 이번 중국 내용이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데 사실 그 영국에 대한 내용 자체를 우리가 교훈 삼아서 좀 본다라고 하면 각국에서 그전에 사실
표를 가져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었던 내용 자체에서 그렇게까지 많이 차이 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90일에 지금 현재 관세 유예가 있는 상황인데 사실 90일이 지난 시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전 세계 나머지 국가들 뭐 지금 전체적으로 다 그냥 10%로 유지하자 이렇게 가져가기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너네는 20%, 너네는 30% 이런 식으로 이전보다는 조금 더 낮춰줄 수는 있지만 사실상 우리의 좀 기대를 가져가는 10%그 미만에 대한 수치를 가져가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CPI 내용 자체는 심리 자체가 시장 자체가 지속적인 상승 흐름 자체를 만약에 계속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면 사실 오히려 CPI를 기점으로 해서 꺾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지금 오늘자 결과 기준으로 제가 아까 좀 첫 번째 질문해 주셨던 내용대로 만약에 오늘자 기준으로 뉴스에 팔아라라고 했었을 때 정말 단기 고점을 그린다라고 하면 오히려 하락폭을 오늘자부터 크게 보여준다라고 하면 CPI가 오히려 상승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내용 자체 제가 이 분석을 정말 오랫동안 많이 했었는데 시장의 지금 현재 위치가 굉장히 좀 과매수 구간이냐 과매도 구간이냐 이 내용 자체에서 지표 자체의 결과값이 나와주는 결과값 대비 기준으로 반대 해석도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수요일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번 주 오펙 월간 보고서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퍼슨 연준 이사 연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 원유 재고 발표도 있고요.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는 시스코 시스템즈랑 소니 ADR 기업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같은 경우가 좀 특이하죠. 이번엔 목요일에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고요. 소매 판매 발표도 여기서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있죠. 결국에는 물가랑 지금 고용지표 같이 판단할 수 있는 게 또 목요일이에요. CPI 결과값 보고 나서 PPI까지 본다라고 하면 PC에 대한 데이터 내용 자체까지도 같이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목요일날 파월 의장 연설까지 있기 때문에 가장 또 중요한 한 주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목요일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는 월마트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우리가 뭐 경기 방어주 내용 자체로 일단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내용 자체의 지표로도 활용될 수 있어요. 월마트에 대한 실적 내용 자체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뭐 중산층이라든지 그 이하 내용 자체에서 어떠한 소비 패턴을 이뤄가는지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시장이 지금 현재 어느 위치에 놓여져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월마트 실적에 대한 분석 자체는 제가 QR로 참여해 주신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 자체 올려드리고요. 디어 같은 경우 그리고 알리바바 그리고 로스토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리고 테이크 또 인터랙티브 자, 이 기업까지 실적 발표가 목요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단 금요일 날 발표되는 미시간 때 1년 5년 인플레이션 기대치랑 소비자 기대 심리 평가 지수 발표가 있는데요. 생각보다 이전에는 그렇게까지 중요했었던 지표 내용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얘네가 그렇게까지 중요한 내용 자체는 아니었었는데 최근 들어와서 이 기대 심리 평가에 대한 내용 자체 이슈화가 지금 조금 더 크게 많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 변동성이라든지 끌고 가는 내용 자체가 이전에 만약에 이제 뭐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2만 포인트 기준으로 만약에 한 50%, 50% 정도 변동성을 이끌어 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 최근에서는 그거보다 2배, 3배 이상의 변동성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불안한 심리나 내용 자체가 지속될 경우에 큰 변동성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금요일자 내용 자체도 지표 변동성이 큰 날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요일 시장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 금요일 또한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고, 뭐 미국 소비의 바로미터가 되는 월마트까지 체크를 해보고 가자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칼리 전문가님께서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종목으로 봤을 때는 이거 살 걸 하면서 좀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이번 주 해외 시장에서 좀 주목하고 계시는 종목이나 상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해외 선물 기준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이번 주 내용 자체에서는 사실 미중 관세 협상에 대한 내용 자체를 일단 좀 바라보면서 한 주를 이끌어가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말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베센트 재무장관과 그리고 허리펑 부총리가
나와서 이 관세 협상을 이끌어냈죠. 양국 모두 사실 이제 좀 제가 이 내용 자체를 계속적으로 이전부터 일단 좀 계속 시나리오를 좀 그리면서 일단 좀 바라봤었는데 양국 모두 건설적이고 심도 깊은 대화를 진행을 했다. 그리고 상당한 합의에 도달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사실 오늘자 나스닥 프리장에서 말도 안 되는 폭발적인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줬죠. 자, 좀 사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23시간 장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말간의 이슈가 크게 잡히지 않는 이상은 갭을 띄우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갭을 띄워도 이제 소폭, 뭐 우리가 좀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의 100포인트 미만의 갭을 띄워주는 게 일단 일반적인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종가 대비 100 초반 대비 기준으로 500까지 지금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장전에 갭까지 띄워주면서 이렇게 낮 시간 프리장 기준으로 거의 400포, 지금 2%대 반등 흐름 자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현재에 대한 이슈가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고 이미 시장이 바라보는 내용 자체는 2% 급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자 5월 12일에 공동성명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전 같은 경우는 좀 중국과에 대한 내용 자체 관계가 사실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속 뉴스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약간 미국에서 일방적으로 좀 뭐 중국이 좀 협상을 원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어라고 혼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중국은 그거에 대한 내용 자체를 계속 반박을 해왔거든요. 무슨 소리냐?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미국이 먼저 와서 얘기를 했다. 근데 이 부분 자체가 계속 틀어지는데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자체를 물어보니까 뭐 트럼프도 누가 먼저 얘기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보면 결국에는 미국에서 먼저 요청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런 느낌이에요. 어차피 이 관세로 우리만 죽는 게 아니고 다 죽는다. 만약에 이 내용 자체 계속 유지가 되지 그럼 우리만 죽는 게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안 죽어. 한번 보자. 이렇게 완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미국이 지금 현재 손을 내밀면서 한번 우리 협상해 보자. 이렇게 나온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지금 내용들 자체가 중국도 이번에 발표를 했죠. 일단 뭐 나쁘지 않다. 상당한 합의에 도달했다. 괜찮다. 건설적이고 심도 깊은 대화 진행됐다라고 얘기를 했죠. 대신에 갈등은 지금 현재 무역 전쟁 자체는 원하지는 않지만 강요된다라고 하면 끝까지 싸울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조금이라도 여기서 안 좋은 결과랑 중국에서 인상을 찌푸려지는 결과값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 되려 지금 현재 수준에서 합의를 안 가져가고 다시 제자리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중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가져가긴 힘들 것 같아요. 중국 역시도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굉장히 좀 많이 힘든 상황이고 트럼프 역시 지금 최근에 100일 동안의 성과나 내용 자체를 많이 못 가져갔기 때문에 여론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서로 간의 내용 자체를 본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런 이슈 자체를 더 불태우는 게 아니고 여기서 좀 끝내놓고 나머지 일 처리부터 일단 진행하자 이렇게 좀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으로 이 미중 관세 협상에 대한 내용 자체로 우리가 종목 자체를 일단은 좀 바라볼 수가 있는데 사실 좀 얘기 드리면 최근에 좀 급등했었던 퍼스트솔라나 엠페이지 그리고 이제 솔라이트 같은 이런 지금 태양광 종목들 같은 경우가 지금 와서는 사실 저는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안 좋다라는 거죠. 시장 자체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타이밍 자체는 사실상 좋진 않다. 왜냐하면 중국과의 갈등이 빚어지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관세나 내용 자체가 100%, 140% 이렇게 계속적으로 유지가 됐었을 때 급등에 대한 내용 자체를 더 크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도 지금 현재 힘든 상황이고 M7들 기준으로도 저는 사실상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미 좀 급등 자체를 많이 보여줬고 현재에 대한 내용 자체를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차익 실현 자체를 또다시 가져갈 수 있는 위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기준으로 사실상 제가 좀 보고 싶은 종목 같은 경우는 이거 리커전, 파마시티컬 같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저는 오히려 지금 저점을 이탈하고 넘어왔을 때 오히려 단기적인 타이밍을 한번 좀 보셔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제약바이오에 있어서 지금 일단 리스크가 굉장히 좀 크게 있는 상황인데 뒤에 가장 최대 투자로 가져가는 기업이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속적인 투자나 내용 자체를 가져가는 만큼 오히려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실적이 안 좋거나 실적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기대 가이던스나 내용 자체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적으로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을 보여주던 어떠한 상황이 나와주던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 현재 4달러 밑에 그리고 4달러 초반 내용 자체는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매집 구간으로 판단되고 있고 오히려 지금 현재 떨어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땡큐 생각하면서 비중 확대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게 제가 가장 또 좋아하고 애증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사실상 지금 현대 시장 자체가 단기적으로 어떠한 한 기업이나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AI에 대한 테마 내용 자체가 사실 이어질 텐데 워낙 급등에 대한 결과값들을 많이 보여줬었던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치고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좀 시장 자체를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자, 아까도 이제 캐스터님이 좀 언급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소형 모듈 원자로 대표적인 대장주 SMR입니다. 이제 뉴스케일 파워라는 종목이고요. 티커명도 SMR이에요. SMR. 자,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제가 재작년 기준으로 거의 뭐 4달러, 5달러 뭐 이렇게 가져왔었을 때 이미 사실 제가 여의도 강연회에서 얘기를 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종목 이미 뭐 30달러 대까지 올라와 주고 나서 지금 단기적인 조정을 가져가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SMR만큼 좋은 종목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앞에서의 상승 내용 자체 조정 자리값까지 완벽했고요. 현재에 대한 상승 자체는 지속적인 우상향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왜냐면 결국에는 미래에 대한 내용 자체를 우리가 좀 판단을 해봤을 때 태양광이든 지금 우리가 이제 수력 발전이든 지금 뭐 나와져 있는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내용들 자체가 유럽부터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상 기후에 따른 내용 자체에서 궁극적인 목표로 가져가고 있는데 원전은 위험하고요. 화력 발전은 지금 CO2 때문에 안 되고 그 상황 속에서 중간 다리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저는 이 SMR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죠. 그래서 리스크나 내용 자체도 많이 줄인 상태에서 원하는 사이즈, 원하는 개수만큼 각각의 발전소를 지을 수 있다 보니까 원전보다도 사실상 조금 더 쉽게 가져갈 수 있고 온도적인 측면이나 내용 자체에서도 사실 원전 리스크 자체 뭐 몇십 배, 뭐 몇백 배 이상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 평가가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원전에 대한 내용 자체에 좀 부정적이다라고 하면 이 내용 자체도 힘들지만 현재 전기차라든지 그리고 하이퍼스케일러 수준까지 올라가는 미래적인 시장으로 지금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결국에는 시장의 변동성은 어떻게 이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엔 대 AI 시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거죠. 그럼 AI 시대로 넘어가는 상황 속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뭐냐면 부족한 전력량이에요. 그래서 그 부족한 전력량을 채워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내용 중에 하나다 보니까 이 SMR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장의 변동성이나 내용 자체, 단기적인 충격이나 이런 부분들 무시하고 지속적인 상승, 그리고 이미 한번 강한 상승 대비 기준으로 조정 자리값이 잘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우상향 내용 자체 계속적으로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 현재 자리값 내용 자체 긍정적으로 봐주시면서 매수 타이밍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투자 전략 내용 자체는 제가 QR코드로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네, QR코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워낙 뭐 뉴욕 시장도 급박하게 돌아가고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투자할 때 이런 이야기들, 분석들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방송이 끝나고도 칼리 전문가님과 함께 이런 분석들,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참여하시면요. 이런 투자 정보들, 이야기들 조금 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리 전문가님과 함께 계속해서 투자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뉴욕 시장을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투자 아이디어를 통해서 우리 시장에서도 좀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신지 지금 긍정적인 자리에 와 있는 종목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저희 방 기준으로 조금 얘기를 드리면요. 제가 이제 해외 주식 그리고 해외 선물 기준으로 이제 브리핑을 이어가고 낮 시간 같은 경우는 우리 또 팍스 경제 TV에서 이제 또 가장 많은 출연을 하고 계시는 김정철 본부장님께서 일단은 지속적으로
일단은 우리 국내 주식에 대한 내용 자체를 계속 지금 좀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자 기준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현재 뭐 종목들이나 내용들 자체 일단은 좀 많이 올라와 주고 있는데 사실 이제 뭐 파이버 프로 같은 경우를 조금 긍정적으로 지금 일단 좀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파이버 프로 같은 경우가 자, 같이 체크해서 바라보시면요. 네. 자, 지금 현재 일봉상 내용 자체, 자세한 내용 자체는 제가 조금 여기에 대한 브리핑이나 내용 자체는 조금 삼가고, 지금 현재 큐알로 들어오시면 여기에 대한 내용 자체 혜택을 좀 받으실 수가 있는데, 뭐 하나 정도 좀 첨언을 해본다라고 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채널 라인 때 지금 일단은 잘 그려가면서 우상향 자체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단 지지는 조금 더 탄탄하고 상승으로 지금 가져갔었을 때 단기적으로 제 기준으로는 13,000원대 이상까지도 상승 자체 흐름 자체 크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 파이버 프로 같은 경우 지금 일단 좀 나쁘지 않은 상승 흐름 자체에 좀 놓여져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 일단은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가 좀 종목이나 내용 자체 포트폴리오 계속적으로 공개해 드리고 있으니까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관련주들 지금 섹터 내용 자체 좀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요망주까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칼리 전문가님, 오늘 투자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수, 목, 금, 주 후반에 외국인이 계속해서 들어와 줬는데 오늘 장 초반에 외국인이 좀 나가면 어쩌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선물 시장에서는 소폭 덜어내고 있지만 현재 시간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에서 모두 외국인이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김유진 캐스터 연결해서 자세한 시장 상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MA 캐스터 김유진입니다. 이번 주 아주 중요한 뉴스는요. 바로 주말 동안 진행된 미중 고위급 협상이죠. 양국은 이틀간의 논의 끝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145%인 대중국 관세율을 80%로 낮추는 것이 적절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지 시간 오늘 12일 공동성명을 통해 구체적인 협상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0.61% 상승한 2,593.06을 나타내고 있고요. 종이 목재, 기계 장비, 증권이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살펴보시면요. 0.33% 상승한 724.87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10시 반에 비해서는 소폭 하락했지만요. 오늘 전야 후 강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98 종목이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528 종목이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오늘 외국인이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포지션을 계속 변경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기준으로는 외국인 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기관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 홀로 물량 덜어내고 있는데요. 기관이 현재 코스피 상승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 매도였다가요. 현재 많은 물량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 4거래 연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홀로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사들이고 있습니다. 개인 장 초반에 매수해서 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외국인이 현재 기수 상승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3거래일 만에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거래량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먼저 볼 텐데요. 지난주 낙폭을 거의 만회하더니 6% 이상 올라가는 모습 보이면서 29,7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0일 미국은 원전 에너지 용량을 100기가와트에서 400기가와트로 4배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이에 따라 국내 SMR 관련주들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재건과 관련한 기대감 반영을 하나요? 전진 건설 로봇 상승 움직임이 좋은데요. HD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이 무거운 건설 기계주까지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SY 스틸텍, SY 재건주들이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전진 건설 로봇은 국내 북미 콘크리트 펌프카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어서 북미 성장률이 좋습니다. 과거 재건 이력을 통한 우크라이나 재건 대장주에 등극하기도 했는데요. 북미 건설 시장에서 성장세가 지속될 경우에 안정적인 매출 확대를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코스닥에 상장한 로킷 헬스케어도 흐름이 좋습니다. 67% 이상 오름세 보였는데요. 인공지능과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재생의학 전문 바이오 헬스케어입니다. 로킷 헬스케어의 바이오 프린트는요. 환자의 자가세포와 인체 무해한 물질을 섞어서 피부 조직과 비슷한 환부 패치나 장기를 출력한다고 합니다.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해서 장기재생 플랫폼의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 바로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한 대선 후보가 농가의 태양광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햇빛 연금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도별로 봐도 20년에는 6.6%에서 작년 10.6%로 국내 신재생 발전 비중이 쭉 올라오고 있고요. 이와 관련한 태양광주, 하나솔루션, OCI 홀딩스 등도 5월 내내 3% 이상 오르는 등 좋은 흐름을 보였으니까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엔솔 6.42% 오른 34,000원에 거래되는 거 다음 장 넘기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 특징주 SY 스틸텍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휴전 협상을 위한 직접 대화를 제시하면서 대동기업 그리고 SG, 프리엠스 등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이들은 아스콘과 중장비 기계 공급 사업을 하고 있어서요. 우크라이나 복구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할 것이라는 전망을 받고 있고요. 강관 제조업체인 SY 스틸텍, 우크라이나 재건에 필수적인 철강제 수요 증가에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가 되면서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했으나 이번 휴전 협상은 실질적인 재건 사업 추진 가능성을 높이면서요. 투자 심리 자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6% 오른 6,19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세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삼양식품입니다. 국내 상장사 가운데 주가가 100만 원을 넘은 종목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일했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 100만 원 돌파하면서 황제주에 등극했습니다. 연간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35% 증가해 실적 성장이 예상됨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성장 배경에는 불닭볶음면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대가 있고요. 생산 능력 확장과 유통 채널 확대 등에 따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요 120만 원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내내 눌려있던 LG 에너지솔루션 반등했는데요. 5위 단에서 유일한 황제주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쉬어가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소폭 상승합니다. 삼성전자 D램 가격 인상에 나선다는 소식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2% 상승하며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18만 원까지 내려가기도 했었는데요. 미국과 영국의 관세 회담에서 관세 일부가 경감되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금요일장 상승했었고요. 추가적인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혼조세 보이고 있고요. 로봇주와 바이오 금요일장에서 모두 약했었는데요. 일부는 반등을 주는데 HLB 그리고 알테오젠 여전히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전 시황 설명드린 김유진 캐스터였습니다.
네, 김희준 캐스터와 함께 시장 상황 정리해봤습니다. 내일 더 많은 정보들 가지고 저희는 11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도 저희 팍스경제TV와 함께 성공투자 이어가시죠. 이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